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정도로 젊은 사람들을 현역화하느냐 하면은 남한의 비인간적인 그러나 생산성이 있는 자본주의와 북한의 목가지이고 인간적이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사회주의를 합하면은 섞으면은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가 될 거요. 이게 논리입니까? 이게 무슨 지성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위장 아니에요. 지금 위장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퍼져 있죠. 대한민국은 지금 아마 깡통좌파, 상당한 부분은 깡통진보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말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전부 진리로 삼고 이런 지금 4.27 선언을 비준까지 하려고 그러고 비준 안 하면은 민족의 반역자로 지금 뭐라 갈퇴세죠 지금. 지금은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NLL은 제가 조금 현학적인 게 아니라 정말 원칙적인 걸 이야기해야 되는 게 육상은 라틴어로 대개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다툴 때 또 전쟁을 한 강화를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없는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소유의 상태에 따라 점유의 상태에 따라서 법적으로 이건 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티 포제티 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유권을 소유권으로 보는 것. 즉 육상은 교동도에서 간선까지는 치열하게 소위 말하면 대치 상태가 있으니까 38선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점유 상태를 인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 김일성의 로비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점유의 상태에 따라서 육상은 휴전선이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해상은 스테이터스 코어 안트벨룸 그래서 전전 상태의 회복이라고 하는 즉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 하면은 사실은 해주 개성 다 오잖아요. 근데 해상은 제일 북단이 37도 58분입니다. 그래서 백령도가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자산인지 몰라요. 그리고 김일성으로서는 그 당시 굉장히 급했던 게 해상에 대해서 점유의 상태에 따라서 우티 포제티 투스에 따르면은 평양은 해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해상이 없어지죠. 왜? 우리가 다 섬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소위 중국이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빨리 이제 휴전협정 끝내려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게 전략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끝까지 그걸 저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CIA가 막 이승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제거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명백하게 그 휴전선으로서의 그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하고 지금도 대통령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남북한에는 영토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전의 경계가 존재하지 영토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분도 그 양반도 사법고시를 한 사람 아니에요. 법률가가 지금 김일성 그때 김정일이 앞에 가서 이걸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 국내에서 영토선이 어떻고 논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무식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남북한에는 영토선이 없어요. 여전히 전쟁 상태고 휴전 상태고 휴전선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휴전 해안선을 바다에 그려진 휴전선을 4.27 선언에서 이제 뭉개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99년도에 이영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NLL, 합법적인 군사 붕괴선인가? 퀘션마크. 그걸 하면서 해상의 경계는 합의하지 않았다. 그거는 다음에 평화협정, 즉 휴전협정의 공백지역이다. 공백 부분이다. 그리고 다음에 꼭 남북한이 협상을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지난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 평양에서 가져놓은 그 전까지는 김일성이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NLL 다 인정했어요. 휴전선으로. 근데 99년에 이영희 씨의 논문이 다 운동권에 다 퍼지면서 평양에서 바로 나온 게 서해 교준입니다. 즉 이쪽을 분쟁지역화를 만들어서 남쪽에서 이영희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운동권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장난을 쳤고 그게 말려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정쩡 했던 분이 노무현 씨고 그다음에 현 정부는 이거 완전 이제 평화수역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법제화시키겠다는 거지. 위헌적인 이 선언을 저기 그러니까 4.27 선언에 평화수역 NLL을 없애고 평화수역으로 가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비준되면 그렇죠. 실제로는 NLL이 무력화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럼 우리 바로 인천공항까지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죠.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지금 흉악한 짓을 하려는 김병준 뭐 정책 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다 제외하고 사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북 지원은 예산의 지원이 예산 사안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민의 말하자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거는 지금 남북 철도 연결 등등등 해서 엄청난 우리 재정, 우리 세금이 우리 혈세가 평양의 그 지원으로 김정은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거든. 지금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햇볕 정책이다, 대북 지원, 남북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퍼주기 정책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어가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제화가 되면은 대한민국 아무래도 지금 국가에 빚이 많은데 재정 정발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덜내 갖고 김정은이를 강화시켜 주는 데에 사용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걸 법률례라고 내세워서 그렇게 되면 우리 내부부터 전쟁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되죠. 세금 누가 내겠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가 지금 많이 했잖아요. 휴전선에 우리 왜 전방을 가다 보면은 탱크 저지선이다 뭐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동해안에 옛날에 뭐 잠수정 왔다 갔다 하고 한 그 철책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해체시키고 있고. 자기들은 탄저균 백신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일반 민주나 국민은 다 상대방한테 개밥이 돼도 상관없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면은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내가 님자 붙일게요. 정치는 구성원의 안전 확보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 최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그걸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과반수가 되든 아니 다수가 되면은 그 대통령 권한을 가지는데 그거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진시키고 또 국민의 복지, 국민의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잘 살게 하는 게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4.27까지 지는 거는 그 정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확정 편향의 몇몇 참모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지금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빈곤한 자를 위한다는 슬로건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했는데 그 빈곤한 사람들이 극빈척으로 전락하는 정책을 하고 1년 4개월 만에 그 결과가 명백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수정해야죠. 지금 못하고 있는 거는 안 해요.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의 지금 비핵화 선언이라고 하는 게 풍계리하고 동청리하고 저기 몇 개 지금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고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는 그거 그냥 적당히 다이나마이트 몇 개 가지고 터뜨렸다고 그래서 비핵화가 다 된 양 지금 4.27 비준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5천만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는 아니라고 봐요. 다시 한번 스코어해야 됩니다. 나중에 책임을 좀 물어야죠. 법률적으로 묻겠죠. 아니, 뭐 정치적으로 묻겠죠.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묻겠죠. 다 물어야 된다. 그 저기 뭐야.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르면 이게 이제 한미 관계라든지 국제 공조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져요? 이게 뭐 겁이 없이 막 저지르는 것 같아서. 그 지금 이제 뭐야? 우리가 어쨌든 간에 비핵화를 해야 되니까 그 용어가 사실은 한 번도 김정은과 우리 정부와 그리고 정의용 실장까지 비핵화라고 하는 이 본질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핵무기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 무기,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서
전개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거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받아. 영어법 잘못됐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뭐 완전한 비핵화다, 한반도 비핵화다, 뭐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다 아무리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핵화의 대상은 북한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핵과 미사일을 없애주면은 체제도 보장하고 안전도 보장하고 그리고 개방할 수 있는 소위 북한의 정상화, 북한 국가의 정상화를 용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상식적인 그 부분을 떠나가지고 평양한테 자꾸 평양한테 선물을 갖다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류 최후의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를 옹호하거나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죠. 그렇게 자꾸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보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디어트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부역자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네. 지금 바로 집권하자마자 캐러버 재단에 가서 독일에 가서 우리는 말하자면은 흡수 통일 안 하겠다. 뭐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종류의 인위적 통일을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헌법적인 의무가 뭡니까? 인위적으로 통일을 소위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직무를 진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주 신성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인위적 통일 노력을 안 하겠다. 그건 뭡니까? 항복하자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영원히 저렇게 깡패 국가 김정은 체제를 받들어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패배주의죠. 그건 뭐 항복해서 갖다 바치는 거는 아마 국민적인 저항 때문에 힘들지 몰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런 깡패 국가한테 받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을 전부 노예로 보는 거죠. 노예로 보는 거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보는 거죠. 저는 노예도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너무 저는 노예인데. 아니죠. 엄청 법적으로 사실상은 제가 통치를 할 수 없는 뭐 일개 대학 교수밖에 안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그래 촛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주권은 국민한테 있어요. 나 같은 시민과 국민한테 주권이 있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특히 대통령 가장 성실하게 국민의 안전 확보와 복지를 정립시킬 그리고 그 안전 확보를 위해서 5천만 국군 통수권을 부여한 거 아니에요. 상머슴입니다. 머슴이 왜 주인을 노예로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4.27 선언 같은 거를 법률적 효력이 있는 그런 그 비준을 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복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이런 일들인데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뭐 거의 개무시하는 그런 거를 법률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건데 이게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정치적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뭐 언론 자체가 그렇게 한쪽에 일방적으로 보도를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지각 있는 전문가나 올곧은 지식인들은 첫째 이거는 국가의 존재를 완전히 이걸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 모험을 하고 있다. 그건 평양에 대한 투항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로 자 우리는 민족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선언을 비준을 했으니 아무리 동맹이라도 당신네들 관여하지 마. 우리들 알아서 한다. 그 시그널이지. 그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게 비준된다는 그 시그널이에요. 민족 공조, 그 민족 공조도 그 민족은 평양에 있는 동포는 민족이 맞죠. 근데 저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저런 말하자면은 전체주의, 잔혹무도하고 전체주의 사교 체제인 김일성 민족은 그 김일성 민족주의라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김일성 민족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시민이 국민이 김일성 민족하고 같이
손을 잡고 쇠쇠쇠를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건 우리 제압의 대상이죠. 그리고 북한 동포는 해방의 우리가 책무를 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민족 공조를 대상으로 해서 국내적으로 선전을 하고 우리 국민들을 민족이라고 하는 소위 주술적 단어로 그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자유 개념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공조 동맹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안위가 보장받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세계 소위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세계 선진국가 대일까지 왔는데 지금 자 뭐 산업 기반 그다음에 소득과 성장의 기본 원칙 다 지금 거꾸로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4.27 비준은 민족이라고 하는 주술적 단어로 전부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거의 인디안 인디안 뭐 인디안 무슨 모욕하지 마요. 아니 이거 완전히 인디안 그 뭐 있잖아요. 왜? 개돼지로 만든 그게 아니고 개돼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를 완전히 전도시키는 그런 거죠. 결과가 되죠. 이게 결국 이렇게 자꾸 밀고 나가면 이게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비상식적인 일을 마구 저지르려고 그러는데 이게 국민들의 안전과 안위와 복지와 헌법적 기본 가치를 국내적으로는 깨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국제적으로는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깨고 있는 거여서 이게 뭐 한마디로 진짜 겁을 상실하고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겁을 상실하고 하는 짓이죠. 자기들의 소신이 민족 지상이라고 하면은 조용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시라고? 올라가시면 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내부의 거의 내전에 준하는 상황까지가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적 내전은 진행된 지가 오래됐고 이렇게 되면 보통 분열이 아니죠. 사회가 근본적으로 분열하는 거죠. 자, 세금 만약에 퍼주기가 정도를 지나치면은 세금 저항 나올 거죠. 그 다음에 NLL이 무력화가 되면은 평화수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력화가 되면은 폭력 사태 안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간첩 청구되는 거고 그걸 또 아무리 지금 무슨 권력을 잡고 있다고 그러더라도 두 가지겠죠. 나 같은 자유시민은 아마 저항할 거예요. 저항하면은 국군 통수권자가 그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제압할 수도 있어요. 경찰이 안 되면. 지금 요새 보면은 모든 문제는 경찰들이 다 독박 쓰게 돼 있죠. 경찰들이 전부 말하자면 노멀한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의 여러 가지 뭐 시위 혹은 평화적인 이런 부분 다 경찰들이 그걸 제어하고 있습니다. 군대까지 안 나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군대 못 끌어내요, 근데 못 끌어내요. 요새는 경찰이나 군대도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발포 안 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발포 안 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인 아주 오래된 근대적 저항권이 자유권 아니에요. 이 자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과 군이 발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권력자가 명령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명령을 하더라도 아래서 발포 못해요. 그럴까요? 네,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겁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도로 하려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탱크로 한 10만 명 밀어 죽일 배짱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세상에 대한민국에 어느 탱크병이 10만 명 앞으로 10만 명을 오징어포로 깔아 죽일 탱크병이 어딨냐고 한국인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이 없으면서도 사실 없는 거거든 이거.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아이고 국군 통수권자는 건 밖에서 외침을 했을 때 통수권이지 국민에 대해서 계엄령 때려서 동원시키면 그거 국군이 말 듣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이 없는 집단이라고 저 문재인 권력 집단이 공권력을 사실은 그런 막가는 물리력은 이제 대한민국에 어느 정부도 없는 거예요. 나도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 이제 문란한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겠죠. 그렇겠죠. 문란하게. 말 안 듣는 초법적으로. 뭐 말 안 듣는 놈 그냥 막. 근데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근데 어쨌거나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겁없는 짓이죠. 그리고 이게 한미동맹까지 깨고 다 이제 뭐 다 이 지경으로 가겠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세상 이치를 아나 모르나 상당히 그 멀지각한 그 행동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극단적인 가능성까지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제도권이든 혹은 국민이든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초적인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좀 만들어지고 있죠. 예. 엮여야죠.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